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꿈을 꾸는 김윤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꿈을 잡는 책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추천하고자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소개하는 책에 대해 관심이 생기시다면 책을 읽어봐도 좋고 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라면 이 책을 생기부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시점에서의 미술, 즉 현대미술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대미술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책에 대한 소개에 앞서 현대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현대미술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 저게 진짜 미술 작품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께서 현대미술을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 중에서 미술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된답니다. 1번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자, 2번 루이 14세의 초상화, 3번 아담의 창조. 이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사실 이 중에 정답은 없어요. 아니 이게 미술작품이지 미술작품이 아니라는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현대미술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작품들이 왜 현대 의미의 미술작품이 아닌지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를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정말 잘 그렸죠?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천장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시 로마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에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조각가라고 생각했던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려주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이 그림을 안 그려주면 돈을 안 준다고 협박을 해서 미켈란젤로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의지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퀴즈에서 봤던 다른 그림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그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은 화가의 의지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루이 14세가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그림이랍니다. 따라서 현대미술의 핵심은 작품의 기법이나 세밀한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지와 메시지에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대미술에서는 예술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 때문에 현대미술에서는 이 괴상한 소변기를 갖다 놓은 것이, 또 마트에 파는 통조림을 똑같이 자란 그림이, 또 자신의 똥을 깡통에 담아 놓은 것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트를 다른 말로 visual language, 즉 시각적으로 대화하는 언어라고도 부른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명성이 자자한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갔을 때 기대와 달리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이해력과 감성의 부족에서 찾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이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대답을 기피하는 제도적 소극성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술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국영수를 가르치기 바쁜 학교에서 굳이 시간을 내어 예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예술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책에서 예술이 관람자를 인도하고 독려하고 위로하여 보다 나은 존재의 형태가 되도록 이끌 수 있는 치유 매개라고 합니다. 즉 예술이 사람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해주고 치유해주는 일종의 도구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예술의 역할로 7가지 기억, 희망, 슬픔, 균형 회복, 자기 이해, 성장, 감상에 해당하는 7가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7가지 전부를 설명할 수 없으니 저와 함께 예술의 첫 번째 역할인 기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은 기억하는데 서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곧잘 망각하죠. 예술은 이러한 인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노의 양치기의 그림자를 더듬어가는 다부테타스라는 작품은 기억이라는 미술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에게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림에 묘사되고 있는 저녁 하늘은 이 둘의 헤어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죠. 여자의 모습을 보면 떠날 예정인 남자를 자신의 마음속에 붙잡아두기 위해
남자의 모습을 벽에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사람이나 장면의 어떤 무작위적인 면이 아니라 대체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젊은 남녀의 전체적인 형상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느끼고 있는 어떤 아쉬움, 그리움과 같은 감정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미술이 인간이 느끼는 아쉬움,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이 저자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술은 회화, 조각과 같은 미술 매체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언어가 하는 역할과 같기 때문에 미술을 시각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시각 언어 혹은 조형 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미술 교육의 많은 문제들은 미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미술이 언어라면 유명한 작품의 기법을 따라하는 수업이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미술 수업에서 입체주의 기법으로 유명한 피카소의 어떤 게르니카를 따라 그리는 수업을 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미술을 언어가 아닌 기술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다른 분야의 언어 관련 수업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프랑스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프랑스어로 적혀있는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 작품을 필사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연 프랑스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흥미는커녕 프랑스어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술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미술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술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생각 또는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과 정서를 가지게 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리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요약하자면 미술은 기술 위에 언어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위에 기술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술의 목적을 기술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저는 미술의 본말을 헷갈리는 것이고 미술의 많은 비극은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훌륭한 미술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고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